안녕하세요. 보육노동자가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알쓸 권리 진행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미영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기홍 노무사입니다. 벌써 보육교사 알쓸 권리 마지막 영상이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보나요?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어린이집 CCTV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노동을 뜻하는 건가요? 감정노동은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사업장이 요구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도 감정노동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돌봄의 영역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보육교사분들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보육교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을 때 감정노동자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원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원장은 보육교사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 필요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또는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업무 중단이나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요청할 수 있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지부장님, 네. 어린이집에도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많이 있나요? 노무사님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화의 하원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어져서 걱정된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예의가 없다며 교사의 자질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장과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고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일과 시간에 퀴즈노트를 작성해서 올려드렸는데 새벽에 답글을 달고 난 후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고성을 내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보육교사가 쉬고 있는데 영아들끼리 물림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보육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졌다며 아동학대라고 고소하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도 이상인데요. 감정노동자보호법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육지부는 매년 직장가치 119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3.2%로 매우 높게 나올 정도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닌 밖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꼭 직장 안에서만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적인 공간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더라도 앞서 말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괴롭힘 요건이 충족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지요? 네네. 그렇다면 원장이 교사회의 시간에 한 교사에게 무능하고 자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괴롭힘으로 원장의 주도하에
보육교사 한 사람을 교묘하게 따돌리거나 회의 시간에 비난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 실수를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선생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 분장을 할 때 혼자 하기 어려운 일만 골라서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행사할 때 3층에 강당이 있는데요. 3층에 있는 책상 말고 꼭 1층에 있는 책상을 혼자서 3층으로 옮기게 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료 교사보다 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어린이집 원장과 같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차 신고 기관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동부 민원실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진정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녹취록, 영상, 음성 파일, 사진, 대화 내역, 사실 확인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원장에게 각각 출석 요구 후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견되면 노동부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 후 사내 공개 및 노동부 보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 3당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피해 노동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후에 보고 등의 개선 지도, 공고, 정도 조치 등을 합니다. 친절한 노무사님,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했네요. 어머, 웬일이야.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를 통해서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과는 별개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또 형사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죄로 인정되었을 경우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 지도 또는 공고 조치 받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장뿐만 아니라 원장의 사촌 이내의 친척이 괴롭힘을 했더라도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점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고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산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알쓸권리 제5편 영상과 알쓸권리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CCTV인데요. 영유아의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CCTV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터폰으로 지적을 하거나 선생님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 됩니다. 원장이 CCTV를 수시로 보며 지적하는 이유가 아동 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 목적과 무관하게 근태 관리를 위해 보는 것이라면 영유아 보육법상 금지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학부모가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장과 함께 CCTV로 수업을 하는 영상을 열람했다면 이것도 목적의 활용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부모의 불만이 자녀나 보호아동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하는 열람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한 열람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CCTV를 목적의 용도로 활용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원장과 학부모, 보육교사들이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면 CCTV로 인한 괴롭힘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이 CCTV 모니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개방을 해두거나 USB에 담아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CCTV 모니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개방해 두는 것은 위법합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인데 안정성 확보 조치 위반의 측면도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특히 USB에 저장해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해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쓸권리 제6편 건강하게 일할 권리,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알쓸권리 책자에 다 담겨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위에 보이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건 이상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요. 주변의 동료 교사들에게도 많이 나눠주세요. 보육교사 알쓸권리 4편에서 6편까지 김기용 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이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보육교사분들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싶을 땐 가까운 노동조합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 저도 보육교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알쓸권리를 통해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꼭 찾길 바랍니다. 알쓸권리,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